멋진 신세계 제2장. 호스터는 배양실에 남았다. 부하본부 국장과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승강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유아, 양육소, 신 파블로프, 방식, 유도훈련신, 안내판에 나타난 명칭들. 국장이 문을 하나 열었다. 남쪽 벽 전체가 하나의 창문으로 되어 있어 햇살이 눈부시고 아주 환한 커다랗고 썰렁한 방으로 그들이 들어섰다. 규격에 따른 제복 재킷과 하얀 인조견 바지 차림에 머리카락은 하얀 모자 속으로 빈틈없이 말끔하게 감춘 대여섯 명의 보모가 마룻바닥을 가로질러 기다랗게 줄지어 서서 장미 화분들을 늘어놓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꽃을 가득 담은 큼직한 화분들, 비단같이 매끄럽고 통통하게 무르익은 수천 개의 꽃잎들은 무수한 어린 아기 천사들의 뺨을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눈부신 빛을 받아서인지 발그레한 아리안인뿐만 아니라 반들반들한 중국인, 멕시코인, 그리고 천국의 나팔을 너무 열심히 불어서 졸도 직전이거나 벌써 죽어 대리석처럼 새하얗거나 죽음 자체처럼 창백해진 아기 천사들의 뺨처럼 보였다. 부하본부 국장이 들어서자 보모들은 딱딱하게 차례 자세를 취했다. 책들을 펼쳐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보모들은 말없이 그의 명령을 따랐다. 장미 화분들 사이에 책들이 가지런히 놓였는데 한 줄을 이룬 육아용 사절판 책들은 화려한 색깔로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를 그린 그림을 저마다 유혹하듯 펼쳐 보였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 그들은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가 잠시 후에 분명히 하나의 보카노프스키 집단이어서 모두가 똑같이 생기고 그들의 신분 계급이 델타였기 때문에 모조리 황갈색 옷을 입힌 생후 8개월 된 아기들을 4개의 철사 그물 선반에 담아서 높직한 식기 운반용 수레에 싣고는 저마다 하나씩 밀고 다시 들어왔다. 아기들을 마룻바닥에 내려놔. 그들은 아기를 바닥에 부려놓았다. 이제는 아기들이 꽃과 책을 보게끔 뒤집어. 방향을 돌려놓자 아기들은 당장 조용해지더니 하얀 종이에 아주 화려하고 눈부시게 그려놓은 고운 색깔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가가는 사이에 구름 뒤로 잠깐 숨어버렸던 해가 나왔다. 장미들은 마치 내면에서 갑작스러운 열정이 터져 나오기라도 하는 듯 활활 타올랐고 빛나는 책들은 펼친 쪽마다 새롭고 심오한 의미로 충실한 것처럼 보였다. 기어가는 아기들의 대열에서 나지막한 흥분의 외침과 기쁨의 모그름과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봤다. 국장이 두 손을 비볐다. 아주 좋아. 그가 말했다. 마치 일부러 꾸민 일 같군. 가장 빨리 기어간 아기들은 이미 목표에 이르렀다. 아기들은 자그마한 손을 조심스럽게 뻗더니 장미를 만지고 움켜잡고 찬란한 꽃잎들을 땄으며 반짝거리는 책의 지면을 구겨놨다. 국장은 모든 아기들이 즐거움으로 정신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더니 그는 조심해서 지켜봐라고 말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신호를 했다. 방의 저쪽 끝 배전반 옆에 서서 기다리던 수석 보모가 작은 손잡이를 눌러 밑으로 내렸다. 격렬한 폭음이 울렸다. 더욱더 날카롭게 사이렌이 울렸다. 비상 종소리가 미친 듯 울려댔다. 아기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자, 그럼 국장은 소음 때문에 귀가 먹먹해서 목청을 더 높여 소리를 질렀다. 이제는 계속해서 경미한 전기 충격으로 훈련을 시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야 해. 그가 다시 손을 흔들었고 수석 보모가 두 번째 손잡이를 내렸다. 아기들이 시끄럽게 지르던 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그들이 지금 질러대는 날카롭고 발작적인 울부짖음은 거의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어딘가 절망적인 데가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이 팔딱거리다가 뻣뻣해졌고 팔다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철사로 당기기라도 하던 듯 불끈불끈 움직였다. 우린 마룻바닥 전체에 전기를 넣을 수도 있어. 국장이 설명을 하느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만하면 충분해. 그는 보모에게 신호를 보냈다. 폭발이 그치고 종소리가 멈추고 사이렌의 울부짖음이 차츰차츰 낮아지더니 결국 잠잠해졌다. 뻣뻣하게 불끈거리던 몸들이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미친 듯이 아기들이 후느끼고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금 번져나가더니 공포에 의한 평범한 아우성으로 변했다. 아기들에게 다시 꽃과 책을 주도록 해. 부모들이 지시에 따랐지만 장미꽃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새끼 고양이와 꼬꼬댁 닭과 음매 검정 어린 양을 알록달록한 빛깔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그냥 눈에 띄기만 해도 아기들은 겁에 질려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났고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갑자기 한꺼번에 높아졌다. 잘 살펴봐. 국장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잘들 보라고. 아기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책과 시끄러운 음향, 꽃과 전기 충격이 만나 짝을 짓는 연상작용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똑같거나 유사한 훈련이 200번 반복되면 이들 연결고리는 분리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결합한다. 인간이 맺어놓은 것을 자연은 떼어놓을 힘이 없다. 그들은 책과 꽃을 보기만 해도 심리학에서 흔히 본능적인 징후라고 일컫는 반응을 보이도록 성장한다. 변하지 못하도록 유도된 조건반사 때문이지. 그래서 그들은 평생 책과 식물로부터 안전해진다. 국장은 보모들을 향해 돌아섰다. 아기들을 다시 내보내. 아직도 악악거리는 황갈색 아기들이 쉽게 술에 실려나갔고 그들의 뒤에는 시큼한 우유 냄새와 지극히 기분 좋은 침묵만이 나왔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비록 그는 하급 신분계층 사람들이 책 때문에 공동체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또한 그들이 지닌 조건반사를 풀어버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유발할 책을 읽게 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갔지만 그래도 그렇다. 그는 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질 않았다. 왜 델타들에게 심리적으로 꽃을 좋아하지 않도록 유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참을성을 보이며 부하본부국장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이들이 장미꽃을 보면 기겁해서 비명을 지르게끔 조건반사를 유도해놓은 까닭은 고등 경제정책을 기초로 삼은 조처였다. 한 세기 정도나 될까? 별로 오래전 일은 아니었지만 간마들과 대탈들과 심지어는 엡실론들까지도 그때는 꽃을, 특히 온갖 야성화를 좋아하도록 유도를 받았었다. 그들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시골로 나가기를 원하게 만들어서 운송수단을 소비하게끔 하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그들이 운송수단을 소비하지 않던가요? 상당히 많이 이용했지. 부하본부 국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어. 앵초와 풍경은 보상이 없다는 한 가지 중대한 결함을 지녔다고 그가 지적했다. 자연에 대한 사랑은 공장이 바삐 돌아가게 만들진 못한다. 그래서 제 자연에 대한 사랑을 하급 계층들 사이에서만이라도 제거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그것을 제거하더라도 교통수단을 쓰려는 성향은 그냥 둬야 했다. 그들이 비록 싫어하기나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골을 찾아간다는 조건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히 앵초와 풍경에 대한 사랑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고 건전한 이유로 교통수단을 소비하게 만들기 위한 동기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 이유를 찾아냈다. 우리는 대중이 시골을 증오하도록 유도한다. 국장이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시골에서 벌어지는 모든 운동 경기를 좋아하도록 유도한다. 그와 더불어 모든 시골 운동이 복잡한 기계 장비를 사용하게끔 신경을 쓴다. 그러면 운동 경기를 즐기려고 그들은 교통수단뿐 아니라 생산된 제품들도 소비한다. 그래서 저렇게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앵초과의 여러 해살이 풀. 꽃줄기는 높이가 20cm 정도이며 잎은 뿌리에서 뭉쳐나고 톱니가 있는 달걀 모양 또는 타원형임. 알겠습니다. 학생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국장이 목청을 가다듬은 다음에 옛날 옛적에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포드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 살아계시던 시절에 루벤 라비노비치라고 하는 어린 사내 아이가 있었다. 루벤은 폴란드어를 쓰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였다. 국장은 자신이 하던 얘기를 스스로 잘랐다. 너희들은 폴란드어가 무엇인지 알겠지? 죽은 언어입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기양양하게 과시하느라 다른 학생이 말을 거들었다. 그리고 부모는 무엇인가? 부하본부 국장이 물었다.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몇몇 소년이 얼굴을 붉혔다. 그들은 순수 학문과 음담패설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하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아직 터득하지 못했다. 한 학생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전에는 인간들이 흔히 그는 잠깐 우물쭈물했고 피가 두 뺨으로 빨갛게 몰렸다. 그들은 태생이었습니다. 태생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잘 맞췄어. 국장이 흐뭇하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기들을 흘린 다음 태어난이라고 해야지. 국장이 말을 바로잡았다.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그들이 부모가 되는데 제 얘기는 아기들이 아니라 다른 쪽이 부모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엾은 소리는 혼란을 일으켜 말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렇다. 국장이 요약해서 말했다. 부모란 아버지와 어머니다. 사실은 학구적인 어휘였지만 출생에 관한 얘기를 더러운 음담패설이라고 여겨 갑자기 크게 당황한 소년들은 입을 다물고 눈길을 돌렸다. 어머니가 말이다. 그는 학문을 주입시키기 위해 큰 소리로 되풀이해서 말했고 의자에 앉아 편안히 뒤로 길게 몸을 기대면서 강의를 이어갔다. 이런 내용이 불쾌한 진실이라는 점은 나도 잘 알지만 대부분의 역사적인 사실이 알고 보면 정말로 기분 나쁜 내용이지. 그는 어린 루벤의 얘기로 되돌아갔다. 어느 날 저녁 그의 거식이, 아버지와 거식이, 어머니가 자칫 부주의한 나머지 어린 루벤의 방에 라디오를 그냥 켜놓은 채로 나오고 말았다. 너희들도 틀림없이 잘 기억하겠지만 추악한 모체 태생으로 생식이 이루어지던 그 시절에는 아이들이 국립습성훈련본부가 아니라 항상 부모의 손에서 자랐단다. 아이가 잠든 사이 런던 방송이 갑자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전해오는 근거가 확실한 얘기에 의하면 이 대목에서 보다 대담한 소녀들은 서로 쳐다보며 희죽거리는 용기를 보였다. 그의 거시기와 거시기가 깜짝 놀라게도 어린 루벤은 이튿날 아침잠에서 깨어 오는 날까지 작품들이 전에 내려오도록 허락된 얼마 안 되는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인 괴짜 늙은이 조지 버나드 쇼가 널리 알려진 버릇을 잘 살려가며 자신의 천재성에 관해 방송에 늘어놓은 기나긴 강연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반복했다는 것이다. 어린 루벤이 짓궂게도 키득거렸지만 물론 거시기들로서는 그 강연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전혀 불가능했고 그래서 아기가 갑자기 미쳤다고 생각한 그들은 의사를 불렀다. 다행히 영어를 잘 알아들었던 의사는 그 연설이 어젯밤에 쇼가 방송했던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납득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편지로 써서 의학 신문에 기고했다. 잠을 자는 동안 가르친다는 원칙, 즉 최면 학습의 원칙은 그렇게 발견됐다. 부하본부 국장은 의미심장하게 말을 중단했다. 원칙은 발견했지만 그 원칙이 제대로 유용하게 응용될 때까지는 오래고도 오랜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 어린 루벤의 경우는
우리 포드님의 첫 T형 자동차.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했던 유명한 자동차가 시장에 나온 지 겨우 23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말을 하면서 국장은 가슴에다 T자를 그렸고 모든 학생이 엄숙하게 그대로 따라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맹렬히 써 내려갔다. 최면 학생 AF 포드 기원 214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썼음. 그 이전에는 왜 안 썼을까? 두 가지 이유가. 이런 초기의 실험들은 방향을 잘못 잡았어. 부하본부 국장이 말했다. 사람들은 최면 학습이 지적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오른쪽에 어른 사내아이가 하나가 잠이 들어 침대 언저리로 오른쪽 팔이 뻗어나와 손이 축 늘어졌다. 근처 상자의 측면에 뚫린 동그란 창살이 통해 나지막한 목소리가 얘기를 들려준다.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길고 세계의 모든 강들 가운데 두 번째로 길다. 비록 그 길이가 미시시피, 미주리 강보다는 짧지만 나일은 위로 35도에 뻗어있는 유역의 길이로 인해 내만에 있어서는 모든 강들 가운데 으뜸이다. 이튿날 아침 식탁에서 터미! 라고 누가 부른다. 넌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강이 무엇인지 아니? 토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든다. 하지만 넌 나일강은 이라고 시작되는 무슨 얘기가 기억나지 않니?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길고 세계의 모든 강들 가운데 두 번째로 길다. 말이 술술 쏟아져 나온다. 비록 그 길이가... 자,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강은 무엇이지? 아이의 두 눈이 몽롱하다. 모르겠어요. 나일강은 어떠냐, 톰이야?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길고 세계의 모든... 그렇다면 어느 강이 가장 길지, 톰이? 톰이가 울음을 터뜨린다. 모르겠어요. 그가 울부짖는다. 그의 울부짖음이 아주 초기의 연구가들을 좌절시켰노라고 국장이 밝혔다. 실험은 폐기됐다. 잠든 사이에 아이들에게 나일강의 길이를 가르치려던 시도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만도 했다.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는 학문을 터득할 길이 없다. 그렇지만 만일 그들이 도덕교육부터 시작했더라면 달랐겠지. 문을 향해 앞장서서 가며 국장이 말했다. 학생들이 그를 따라 승강기까지 걸어가면서 필사적으로 받아쓰기를 계속했다. 도덕교육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합리적이어선 안 된다. 정숙하시오! 정숙하시오! 그들이 14층에서 내리자 확성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경고했으며 복도를 거쳐 지나갈 때마다 띄엄띄엄 설치된 나팔 주둥이가 지칠 줄 모르고 똑같은 경고를 되풀이했다. 정숙하시오! 정숙하시오! 학생들뿐 아니라 국장까지도 자동적으로 발돋움을 하고 걸었다. 그들은 알파이긴 했지만 아무리 알파들이라고 해도 습성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정숙하시오. 정숙하시오. 14층의 모든 공간은 절대적인 명령이 속삭이는 소리로 가득했다. 발돋움으로 50m를 가서 출입구에 다다르자 국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들은 문턱을 넘어서 철문이 달린 숙사의 희미한 불빛 속으로 들어섰다. 벽을 따라 80개의 간이 침대가 줄을 지어 누워서 있었다. 멀리서 귓속말을 하는 듯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웅얼거렸고 규칙적이고 가벼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보모 한 사람이 몸을 일으켜 국장 앞에서 차려 자세를 취했다. 오늘 오후에는 무엇을 공부하지? 그가 물었다. 처음 40분 동안은 기초 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초 계급의식 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장은 길게 줄지어선 간이 침대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잠을 자서 피로가 풀리고 얼굴이 발그레한 80명의 어린 사내 아이들과 계집 아이들이 슬근슬근 숨을 쉬고 있었다. 모든 베개 밑에서는 귀갯말이 들려왔다. 부하본부 국장이 걸음을 멈추고는 어느 작은 침대 위로 몸을 수그리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기초 계급의식이라고 그랬나? 어디 확성기로 조금 더 크게 들어서 다시 들어보지. 빵 끝에 확성기 하나가 벽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국장이 그곳으로 걸어가서 스위치를 눌렀다. 모두 초록색 옷을 입어요. 부드럽지만 아주 명확한 목소리가 중간부터 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델타 아이들은 황갈색 옷을 입습니다. 싫어요. 난 델타 아이들하고는 놀고 싶지 않아요. 엡실론들은 더 형편없죠. 그들은 너무 우매해서 글을 쓰거나 읽을 능력이 없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너무나 흉측한 빛깔인 검정색 옷을 입어요. 나는 내가 베타여서 정말로 기쁩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목소리가 다시 계속됐다. 알파 아이들은 회색 옷을 입어요. 그들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총명하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베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감바나 델타보다 훨씬 좋습니다. 감마들은 어리석어요. 그들은 모두 초록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델타 아이들은 황갈색 옷을 입습니다. 싫어요. 난 델타 아이들하고는 놀고 싶지 않아요. 엡실론들은 더 형편없죠. 그들은 너무 우매해서 국장이 다시 스위치를 눌렀다.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유령처럼 나지막한 목소리가 80개의 베개 밑에서 계속 웅얼거렸다. 그들은 잠이 깨기 전에 저 소리를 40번이나 50번 거듭해서 듣고 목요일에 다시 그리고 토요일에도 다시 또 듣는다. 일주일에 3번 120번씩 30개월 동안 듣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보다 상급반 학습으로 넘어간다. 장미꽃과 전기 충격, 델타의 황갈색 옷과 아위의 강렬한 냄새. 아비는 미나리과의 단연초. 이런 연상 개념들은 아기가 말을 배우기 전에 서로 단단히 엮어진다. 하지만 어휘를 수반하지 않는 습성 훈련은 조잡하고 개갈적이어서 보다 세밀한 특성을 인식시키지 못하고 복합적인 행동의 궤도를 치밀하게 가르쳐주지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휘가, 리성이 배제된 어휘가 꼭 필요하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최면학설이 해답이다.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도덕화, 사회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힘이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작은 공책에 받았었다. 높은 분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를 그대로. 또다시 국장이 스위치에 손을 댔다.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총명하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합니다. 나지막하고 지칠 줄 모르고 설득력이 강한 목소리가 얘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베타가 비록 빗물이 아무리 단단한 화강암이라도 뚫는다고는 하지만 꼭 물방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고 그보다는 밀봉용 애착선 밀랍, 편지나 서류 따위를 봉인하는 재료 밀랍 방울이랄까.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거기에 달라붙어 표면을 덮고는 결국은 모두가 주홍빛 바위와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방울들.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의 마음은 이런 암시들과 하나가 되고 암시들의 종체는 아이의 리성이 된다. 뿐만 아니라 어른의 리성도 역시 평생 동안 줄곧 이런 암시들의 지배를 받는다. 판단하고 갈망하고 결정하는 리성은 바로 이런 암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암시들은 우리들이 제시하는 암시다!
국장은 의기양양해서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국가에서 마련한 암시들이라는 뜻이다. 그는 바로 옆에 놓인 탁자를 손으로 쾅 쳤다. 그로 인하여 무슨 소리가 나서 그는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오, 포디어. 그는 목소리를 바꿔서 말했다. 내가 그만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했구먼. 영어에서 불만을 나타내는 가벼운 욕설로 오 주여 또는 오 하느님이라는 것을 포드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오 갓 대신에 오 포드라고 한 것. 18.